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명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주제이고 협의이혼 할 때는 재산분할 관련해서 공증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협의이혼이 무조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보면 어떻게든 협의이혼을 하고 싶은데요. 이거를 좀 전제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단 협의이혼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느낌 때문에 협의가 되었다 이 사실로 좀 안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단 소송상 어떤 법원에서 이야기가 오가는 그런 건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협의이혼을 무조건 하고 싶은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로 상담 오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왜 이제 협의이혼이 지금 상황에서는 어울리지 않는지 왜 조정이혼이 더 좋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는 하는데요. 일단은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협의이혼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협의이혼은 적절하게 쓰시면 물론 좋은 제도이고 뭐 합의서를 따로 쓰시고 공증을 받으시고 이러시면은 뭐 효과는 동일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만 조정이혼이 더 좋을 때도 있고요.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협의이혼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변호사가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끼리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하시다가 어떤 이제 합의서의 조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쓰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나한테 불리한지도 모르고 그거를 쓰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공증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공증은 물론 잘 활용하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증을 해두면 소송 절차가 필요 없어지는 장점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장점입니다. 공정증서 자체가 집행권원이 돼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좀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면요.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아니면 지분을 이전해 주거나 명의를 뭐 이전해 주거나 그럴 때는 공증 절차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이 한 채, 뭐 두 채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명의를 상대방한테 넘겨준다든지 아니면 요새는 공유로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젊은 부부들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2분의 1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상대방한테 넘겨주고 나는 현금으로 이걸 받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반대의 케이스 내가 2분의 1을 받고 상대방한테 현금을 준다든지 재산 분할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재산 분할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 2분의 1을 받고 상대방한테 내가 돈을 주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상대방이 잘 왠지 협력해 줄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럴 때는 좀 공증으로 남긴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2분의 1 지분을 먼저 넘기면 내가 이제 이 부동산의 명의를 완전히 갖게 된 다음에 여기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더 일으켜서 상대방한테 재산분할금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 2분의 1을 먼저 줄 것 같지 않으면 공정증서로는 집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정증서는 여러분 돈을 받아올 때 가장 좋아요. 만약에 부동산이 상대방의 명의예요. 전세보증금 채권이 있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아니면은 아예 부동산 소유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상대방의 단독 명의입니다. 그럴 경우에 내가 현금으로 이거를 받아오기로 했어요. 내 재산 분할에 대한 기여도만큼.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협의이혼 하시면서 치밀하게 합의서 쓰시고 공증을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정증서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이 됩니다. 상대방이 가진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 부동산을 압류해서 경매에 넘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공정증서 한 개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동산 지분을 가져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증이 효력이 없어요. 만약에 공증을 썼는데 지분을 가져가야 되는데 상대방이 안 준다 이러면 결국에는 민사소송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정이나 판결, 그러니까 조정조서나 판결문이 있다면 상대방의 협조가 없더라도 등기 이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는 또 조정이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한테 상담 오신 분 중에서 이제 어떤 분의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 아예 조정이 더 좋던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데서 상담을 받아보니 협의 이혼을 할 때 이제 합의서를 쓰면 그거는 별 효력이 없다고 하시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심지어 제가 봤는데요. 그거는 여러분 전혀 아니고요. 협의 이혼 하실 때 합의서 쓰시고 또 그대로 협의 이혼에 이르신다면 그 합의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공증을 받지 않아도 효력 자체는 있습니다, 여러분. 공증을 받으면 나중에 집행이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을 뿐이죠. 합의서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이미 효력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뭐 부재소 합의를 한다, 이제 저한테 상담받으신 분도 그 부재소 합의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셨는데, 조정을 할 때도 우리 앞으로는 재산분할, 위자료, 기타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서로 이제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부재소 합의라는 게 있는데요. 협의이혼 하시면서 합의서에 쓰시든 조정이혼 하시면서 조정조서에 쓰시든 다 효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효력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내 사안에 조정이 맞는지, 협의이혼 하면서 합의서를 써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변호사님과 상담하시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협의이혼, 공증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서 조정이혼까지 같이 비교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장점이 다 있으니까요. 변호사님과 상담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되고, 특히 이혼 전문 변호사님의 좀 도움을 받으면 내가 협의이혼을 지금 해도 되는지, 조정이혼이 그래도 나은 길인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상담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